안녕하세요. 투표들 잘들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유무상증자 관련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슬 기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유상증자에 대해 한 번 더 영상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안 올려주시나요? 20% 유상증자 받는 방법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HLB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유무상 증자 관련해서 공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어디 있는지 여기 있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게 수정된 파란색은 수정된 부분이고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주 배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2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실권주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요 표 밑에 있는 글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초과청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총합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초과청약 비율을 보면은 이제 배정 신주 한 주당 내가 이제 신주를 한 주를 받으면은 거기서 0.2주를 이제 비율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들은 저도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제 예전 영상들 이 유무상증자가 나왔던 시기 3월 3일 이때쯤부터 제가 영상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증권사에도 전화를 해서 다 알아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요. 그 제가 뒤에 찍는 영상이랑 앞에 찍는 영상이랑 만약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앞에 게 정확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를 이제 초과 청약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보고 하니까 뭐 틀릴 일은 없겠죠. 여기 글을 그대로 읽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받는 방법 이 20% 초과 청약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청약을 보면은 이제 관련 내용들이 없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권사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주주 청약할 때 청약 날짜는 아시죠? 여기 위에 가면은 여기 청약 날짜가 있습니다. 28일, 29일. 이때 초과 청약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약 예정일에 그 신청하는 날이 있는데 그 초과 청약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같이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청약까지 한 다음에 그 초과 청약도 이제 실권주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초과 청약까지 했는데도 이제 안 나오는 실권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 공모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도 안 된다면은 그 총액 인수를 한다고 했던 증권사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한국이랑 하나가 총액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청약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을잖아요. 그러면은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경쟁이 붙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각자 이제 주식수에 비례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20%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과 청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비례해서 나눠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뭐 내일이나 증권사에 한 번 더 뭐 계속 전화해보는 거 공부 되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디테일한 것들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받는 방법은 신청하는 날 초과 청약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6일에 매수에도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나요? 오늘까지라는 말이 있네요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0년 4월 20일입니다. 날짜를 보면은 이제 4월 20일은 월요일이죠. 그 월요일부터 여기 하나, 둘, 16일. 4월 16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4월 14일은 아니고요. 4월 16일이고 이것도 제가 계산이 틀릴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이변이 없는다면은 16일일 테고요. 제가 증권사 전화했을 때도 16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이제 4월 16일 이때 매수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16일에 매수를 하고서 팔면 안 되고요. 들고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권리락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권리는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권리는 떨어지고 나는 그 권리를 가져갔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20%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거고, 일단 신주인수권 매도 가능 기간 언제였죠? 빅토리님이랑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5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5일 5일 동안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약 예정일은 5월 28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정 기준일은 4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 권리를 가진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그 중간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거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준일 다음, 청약 예정일 전, 그 사이에 있는데, 제가 이거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보서 알아보니까 5월 15일부터, 날짜를 보는 게 낫겠죠? 5월 10 날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2주인가는 제가 제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예전보다 좀 빨리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확실한 듯한 말을 하는데 아마 거의 다 정확할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했다가 아니면은 그게 더 곤란하니까 이번 영상을 좀 대략적으로 이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는 거 만약에 기준일 제가 놓쳤다고 해도 신주인수권을 매수매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남아 있으니까 이때 한번 놓쳤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 중간에 또 매수매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걱정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매도 기간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토리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LB 유증 관해서 추가 청약에 대해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501주 소유 시 50주 청약 가능한데 추가 청약. 그래서 이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일에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신주인수권을 매수해서 또 가능하다던데 얼마에 사서 어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일주일 동안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도 제 예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이제 가격이 정해지고 시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에는 시세는 주가가 이후에 올라갈 거냐 내릴 거냐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가격도 달라지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16일 신주 배정 기준일, 이거는 거래일 기준으로 20일은 결제일 기준이고, 사람들이 이제 추가 매수할 때 싶은데 전 추가 청약 많이 받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청약일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LB 90% L생 10% 주주입니다. 유증 L생 10% 팔고 대금 마련하려는데 나쁠까요? 아니 LB 팔아 대금 마련하는 게 나쁠까요? 그리고 20% 추가 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다 공통된 질문이었고, 사실은 이런 투자 판단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아라, 사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을 팔고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LB를 팔아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런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 또 주식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돈 빌려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LB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L생보다. 그러면은 L생을 팔고 LB로 가는 게 낫겠고, LB보다 L생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은 LB를 팔고 참여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L생이 좋을 거냐 LB가 좋을 거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을 팔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들, 공통적인 것들 좀 모아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완전 100%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월 초쯤으로 가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